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오늘도 무주 저희 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여기는 제 토굴이고요. 여기서도 아침 저녁으로 이제 2번 정도 웅기주식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로서 이제 제 강의가 100번째 들어가네요. 원래 100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 100일 기도 하는 식으로 애도 태어나면 이제 100일째 되는 이런 날 해가지고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00번째 강의를 뭘로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제 개인 이야기 한번 하는 것으로서 이제 100회째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 나이가 올해로 6학년 6반인데요. 인생 전반부 30년은 군복으로 생활했고 후반부 30년은 이제 도복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군복을 도복으로 갈아입는 이 과정이 상당히 재미가 있었는데, 제가 군복 입고 있을 때 혹시 우리 나이 때쯤 되는 사람은 알겠습니다만은 그 전두환이 일으켰던 그 12.12 사태의 그 주역이 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알짜회라고 군대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친구들끼리 모인 사조직, 이게 무슨 크게 잘못된 걸로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권력을 탐하는 소규모 그룹 집단들의 모임이라고 잘못 호도된 그 분야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사조직 소속이었습니다. 그 통상 일반 사회적인 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조직에서 끝까지 올라가지를 못하고 중도에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제 개인이나 사람에게 이게 어떤 식으로 인생이 이렇게 자기가 정해진, 자기가 짠 운명의 프로그램대로 가는가, 이것을 알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만일에 제가 끝까지 군복을 입고 있었더라면은 잘 가봐야 장관 정도 했겠죠. 별 4개 달고. 그러나 그 중간에 아주 소중한 인연을 만나가지고 이제 돌을 닦게 됐을 때는 정말 군복 잘 벗었다. 인간이 만들어낸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계급제도거든요. 이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꿈이 이제 계급 올라가는 건데, 이게 사람을 올가매는 거물이라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 도인이 되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는 여러 가지 거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구속된 그 거물들을 많이 차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생존에 대한 거물이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거물, 또 그 돈과 연관되어 있는 게 이제 진급이고요. 그 연관된 그 진급을 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떤 끝에 가서는 반드시 실패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끝이 없거든요. 돈도 마찬가지로 1억, 100억, 1000억 올라간다 하더라도 끝이 없듯이, 그 중간에 한번 자기의 인생을 탁 뒤바뀌게 되는 경우가 됐을 때,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은, 몸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스스로를 극복하게 되면은 또 다른 기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특히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군복을 도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이 도에 대한 끝없는 추구를 탐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삶과 죽음 이 문제를 벗어나서 존재와 우주, 그리고 생명의 탄생과 그다음에 사후 세계,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좋은 선생을 만나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잘 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고 제가 나중에 제 명예 프로그램을 한번 쫙 뒤집어 봤을 때에, 그렇게 가기 위한 내면의 에너지가 반드시
그리로 가도록 내 스스로를 유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사조직 관련자로서 이제 육군 내 인사문란자로 저 강원도 원주로 이제 쫓겨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주 군사령부에서 근무를 할 때인데 거기서 저를 도의길로 안내해 준 사부를 만났거든요. 저는 이제 대대장 끝마치고 국방대학까지 마친 아주 고참 중령이었고 제 사부는요. 의정병과를 가지고 소령도 진급하지 못한 나이든 대위였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일찍 당직 근무를 같이 하게 됐는데 저는 당직 총사령이었고 제 사부는 당직 부관이었습니다. 그럼 군대 생활을 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당직 사령과 당직 부관의 관계는 라면 끓여주고 얻어먹고 하는 그런 사이거든요. 그래서 순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둘이서 이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제 사부인 당직 부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김중령님 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단어로는 제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이 고참 중령이 고참 대위가 하는 소리니까 저는 탁탁 웃으면서 발 뻗으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야, 기 모르는 놈이 어디 있냐? 내가 합기도 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그럼 기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아니, 뭐 단전호흡이시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체험은 못했지. 단지 이제 기가 우리 몸을 흐르고 움직이고 뭐 하는 그 정도 단어로만 알고 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뜸 그러는 겁니다. 체험 한번 해보실래요? 그것도 체험이 가능하냐? 내가 합기도가 4단인데 그런 무도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체험을 원하시면 제가 체험시켜 드릴게요 그러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소위 말해서 우리 손에서 장풍이 나오는 현상을 태극권에서는 발경이라 그러거든요. 그 기가 나온다는 건데 제 가슴에 손을 딱 한 1m 떨어진 상태에서 간단하게 그럽니다. 자, 가슴에 그냥 집중을 해보시고 어떤 느낌이 오는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장풍을 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물리적인 느낌이 아니라 내면의 느낌이 그때서 아주 웃기는 것이 심장이 굉장히 크게 벌렁벌렁 뛰면서 온몸에 땀이 주르륵 흐르는 그런 체험을 처음 해본 겁니다. 그 사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느끼시네요. 내가 느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두 번째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처음으로 다가오는 기인데 몸에 열이 많이 나시지요. 야, 이게 뭐냐? 이게 기와 기운이란 것이고요. 조금 고수가 되면은 이게 남에게 전이도 가능하고 본인도 더 내공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합기도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합기도 사범 노릇하느라고 그 육사에 처음에 떨어져서 들었습니다. 뭐 공부는 안 하고 도장에서만 살았으니까요. 근데 사관학교 와가지고는 태권도를 해가지고 사관학교까지 유도를 해가지고 졸업 때 이제 3단을 땄거든요. 그리고 제가 첫 근무지가 이제 1사단, 그 전두환이가 사단장 하던 곳입니다. 거기서 소대장을 하고 전방을 담당하는 지피장을 했는데 거기서 인간의 공포가 어떤 식으로 몸을 지배하는가를 한번 체험을 했더랬습니다. 저쪽 이북 애들하고 총싸움을 한번 해봤는데요. 근데 이게 통상 우리가 이제 군복을 입고 사격 훈련을 하면은 일방적으로 내가 표적을 향해서 쏘기만 했지 적이 나에게 오는 총
알을 받아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전방 지피장을 하면서 그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때 체험한 이 이야기는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저희 중대장이 월북을 했거든요. 수색 중대장이. 저는 1사단 수색대에 있었는데 월북한 중대장을 뒤쫓아가다가 저쪽 애들이 집중 사격하는 걸 제가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부하들을 데리고 비무장지대 군사 분계선을 넘어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날라오는 총알을 그때 한번 받아보고 나니까 겉으로야 내가 사관학교 나온 소대장인데 하는 이런 에고의 껍데기의 생각이 있는 반면에 내면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급작스럽게 다가오는 그걸 겨우겨우 버티고 다시 원래의 진지로 돌아왔을 때에 기억 상실을 당하는 체험을 한번 했더랬습니다. 즉 극도의 공포와 바깥에 있는 에고와 서로 맞부딪히게 되면은 그동안에 살아왔던 내 껍데기의 나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공포가 몸을 지배를 해버리면은 생각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고 삶의 기억들이 사라지는 체험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저희 선임하사가 제 뺨을 때리고 난리구슬지기다가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도대체 선임하사 이놈아는 뭐하는 놈인지 내가 왜 이런 옷을 입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 선임하사가 건네주는 담배 한 개피로 정신이 확 돌아온 겁니다. 이렇게. 그때 웃고 있는 선임하사, 웃고 있는 우리 소대원들 그 모습 바라보면서 다시 또 껍데기에 저 교육받은 육사 출신 소대장의 모습으로 폼을 잡는 걸 보고 다 같이 웃었더랬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 에너지가 인체를 어떻게 지배를 하는가에 대한 이 체험, 그리고 고참 중령 때 기와 기운으로서 인간의 몸에 다가오는 불의 느낌,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 사보가 해주는 말, 생각 에너지의 집중도에 따라 가지고 기와 기운은 형성되고 사라지고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외부 껍데기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연의 에너지를 찾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체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 사랑님은 운동을 많이 하셨다는데 뭔가 2% 부족한 거 많이 느끼셨죠? 당연히 그랬던 겁니다. 제가 수경사에서는 태권도를 했고 다시 기와 기운을 모자라가지고 태극권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태극권의 4단이고요. 태권도 3단, 유도 3단, 합기도 3단, 무도의 영역에서 단이라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고수의 수준까지는 다 올라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그 분야는 채워지지가 않았거든요. 바로 내공 분야였습니다. 그 부족한 내공 분야를 고참 중령한테 고참 대위가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원하시면은 내일 저녁 6시부터 체육관 도장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원주의 1군 사령부에 있는 체육관 도장에서부터 이 기수련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이 사보가 얼마나 뛰어난 분이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무도를 할 때 이 양반은 이 기의 세계에 빠져들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 사사받고 나중에 이제 DJ 정부가 들어서면서 육군본부 개혁위원회가 창설이 되면서 그게 제가 잡혀갔더랬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내 운명의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장난이었는데 기술이건 명상이건 인체의 몸은 땅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터의 기운과 내 수련의 에너지가 합해졌을 때 체험을 깊게 하게 되는 겁니다.
계룡산 거기가 말이죠. 왜 옛날에 그렇게 많은 12,000 도인이 살았냐는데 나중에 제가 거기서 한번 터지고 나서 보니까 터의 기운이 무지무지 중요하구나. 수련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육군본부에 제가 이제 제 서부에게 저는 이 수련을 계속하고 싶은데 육군본부에서 오라고 합니다. 했을 때 이분의 말씀은 그랬습니다. 가십시오. 원주의 터보다는 계룡산의 터가 당신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단 매일 2차례는 아침 저녁으로 2번씩은 이 수련을 꼭 하십시오. 그래서 잘 모르는 분야 몸에 다가오는 이상 신호가 생길 때는 전화를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군본부 숫용추 계곡 거기에 독신장교들이 사는 구룡관사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독신장교 숙소 구룡관사 202호를 잊지 못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이 집사람이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서울서 애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제 혼자만 내려가서 근무와 수련이 제 일상에 될 수 있던 조건이 되었던 겁니다. 거기서 96년도에 잡혀가 가지고 97년도, 98년도 3년 동안 매일 아침 108배 그리고 98년도에는 21배 느린 절수련 그리고 운기조식 이걸 계속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원주에 있는 제 사부에게 물어도 보고 이런 현상은 어떻습니까? 저런 현상은 어떻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98년도 10월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108배를 마치고 운기조식을 끝나고 탁 들어가 앉아있을 때 빛의 향연, 아지랑이 속으로 한번 빠져드는 엄청난 체험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통상 이게 최초 견성인데요. 하단전에만 계속 집중하면은 단전이 팡 터져가지고 뜨거운 불기운이 온몸을 확 감싸는 느낌이 오게 되고요. 상단전 수련을 오래 하게 되면은 뇌에서 엄청난 폭발음 소리가 들립니다. 폭발음 소리가 들리고 난 그 이후에 빛의 향연이 머릿속에서 오선지 형태로 그리면서 나타났을 때는 신선의 형태, 어떤 중년의 형태, 각가지 빛이 만들어내는 일루미네이션을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난 다음부터 통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심안, 육체적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 바라보일 때 파동의 형태로 바라보이는 아주 놀라운 체험을 계속 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계속 군복 입고 출근하는 시대였으니까 사무실에 가면은 사람들의 속이 투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도 안 좋은 부분만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 또는 폐가 그냥 검게 탄 것 기관지가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이 다 다른 형태로 바라다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묘한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여군에게 너 심장 이거 너무 안 좋으니 병원 한번 가보라 했다가 웬 미친놈이라는 식으로 아주 질시를 받았던 경험. 그리고 그 여군이 이틀 후에 쓰러져 가지고 대전 통합병원에 갔던 내용. 저희 1년 선배가 기관지가 안 좋아 가지고 계속 콜록거리는 걸 이야기해 줬다가 이 새끼 봐라 하는 식으로 또 봤던 이야기. 그러면서 선지식을 싸우면서 했던 여러 가지 육군의 개혁에 의제를 냈다가 돗자리 깔아라는 소리 들었던 이야기. 한 일주일 정도 이게 도고마고 즉 도고성 마고성이라 알게 되고 다른 차원의 영역을 열게 되면 현실계에서는 살아가기 힘들다는 체험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때서야 속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돌을 닦으면서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돌을 왜 닦습니까?
인간이 뭡니까? 존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등등.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썰을 풀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약 한 두세 달 정도에 내가 저녁마다 수련을 끝마치고 답을 해서 얻었던, 내 안에서 얻었던 답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녁에 108배, 21배 다 마치고 나면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빛의 향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저승세계가 어떻습니까 하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모든 모양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원의 영역에 지금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영과 혼의 세계의 그 차원의 영역은 그냥 설명의 용어이지 엄청나게 많은 차원에 펼쳐지는 겁니다. 다 구경을 했더랬습니다. 그 구경을 다 하고 소위 말하는 붓다의 세계, 부처의 세계, 존재하는 우주가 창조되었던, 소리로서 창조되었던 우주, 그리고 창조된 우주에서 나타났던 그 영적 에너지들이 벌이고 있는 빛의 잔치들, 그리고 당신은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니니까 내려가서 가지고 더 많이 구제를 하고 오라는 그런 계시 비슷한 체험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제 군복을 입고 여기서 내가 살 곳이 아니다는 결심을 굳히고 군복을 벗기로 결심을 하고 도복을 갈아입었거든요. 근데 그 도복을 갈아입기 전에 지금까지 내가 온몸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했던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도라는 이름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하고 선지식을 찾느라고 군복을, 그로부터 약 3년 후에 제가 군복을 벗었는데 마침 계룡산 거기가 구석구석에 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아가지고 매 주말만 되면은 그쪽 도인들 찾아다니는 게 제 취미였습니다. 무당들도 찾아가 보고 도인도 찾아가 보고. 그 신도 안에 계룡대 각군 본부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거기 12,000명의 도인이 살다가 갑사부근으로 다 계곡으로 갔거든요. 별별 희한한 도인이 다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교주입니다. 교주. 뭐 뛰어난 무당파도 있고, 아주 희귀한 논리를 펴는 도인도 있고, 자연과 대하는 데도 있고. 제가 아직 산신령 얘기는 안 해드렸는데요. 실제 산에 주인들이 있습니다. 산주들. 산에서 도닦다가 영혼이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그 근처에 노는 사람들. 그런 신령들도 만나보고요. 완전 나무꾼입니다. 자기는 그 도딱 같은 산주인데, 너는 여기 올라오면 아닌데 여기 왜 왔냐? 생명이네. 뭐, 참 잡다한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그때서야 비로소 선지식에 관한 책들, 기록물들을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다 있더라고요. 저는 제 혼처만 알은 줄 알았는데 이미 선각자들이 엄청난 경험을 한 것을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용어로 기록을 다 해놨더랬습니다. 지금 통상 우리가 무슨 뭐 어떤 비결이니 어쩌니 용호 비결이니 뭐 이 도인에 관한 책들이 있잖아요. 다 기록해 놨었더라고요. 결국 저도 이제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영적 에너지 세계로 진입을 하게 된 거죠. 결코 내가 특별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내 내면의 에너지가 그쪽을 지향을 하다 보니까 내 운명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끌고 갔다는 사실 확인이 나중에 된 거거든요. 이후에 여러 가지 도판을 많이 전전을 했더랬습니다. 이 도판은 어디냐? 저 도판은 어디냐? 그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학선언, 옛날에 지금 단월드지만 옛날엔 단학선언이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마음수련은 가야산에서의 7일이라고 하는 그 책에 있던 그 저자, 그리고 우명선생, 그리고 국선도, 정상거사가 만들어 놓았던 국선도의 세 그룹들.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3대 선수련장에 이제
단월드 국선도 맘수리는 세 군데거든요. 그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게 생겨났지만 지금도 그 세 군데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2년도에 소설단이라는 그 책의 열풍에 의해 가지고 연정원에서 만들어 놨던 연정원이라고 하는 그 호흡수련 단체, 그 출신들이 각각 흩어져서 자기 나름대로의 수련을 통해서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한번 다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도판을 전전하다 보니까 통일된 이론이나 통일된 교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도제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수련법과 자기 나름대로의 깨치말을 말로는 전하고 있으나 how, 어떻게라는 방법은 그것이 무슨 돈벌이 수단이 되는 양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도판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까지 올라오는데 나는 참 여는 자를 잘 만나고 사부를 잘 만나서 이 정도 체험을 해봤는데 이것도 없이 마음으로만 뜻만 세우고 있어도 엉뚱한 가지를 붙잡고 헤매고 있는 이 도반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뛰어난 학식,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도판에 들어가 가지고 그 도판이 사기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따라하면서 인생과 청춘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야, 이게 서산대사 유명한 식구 있죠. 눈 덮인 흰 벌판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발쪽 남기지 마라. 따라오는 후학들이 행여 잘못 밟을 세라 라는 게 이게 서산대사의 야설미답거의 시집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나온 속담이 선무당 사람 잡고 반풍수 집안 망친다는 말이거든요.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배우고 잘못된 배움의 길을 따라가다는 참 신세 조지는구나.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군복을 입은 사람, 육군 중령의 몸으로서 백날 얘기해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대에는 어깨에 씌워진 껍데기가 하나 더 있어야 사람들이 그 껍데기를 쳐다보고 하거든요. 그 이제 군복을 벗기로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직속 상관인 김관진 장군에게 하나만 부탁을 했더랬습니다. 서울로만 보내주십시오. 왜? 무엇 때문에? 도판을 학문으로 정립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관진 장군이 그 정도 끝발은 됐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위례 신도시 근처에 있던 남성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육군 종합행정학교입니다. 거기 중령의 마지막 보직 교무과장으로 제가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를 학문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박사과정으로 편입에 입학을 했더랬습니다. 저는 석사는 외교안보였거든요. 연세대학에서 했습니다. 외교안보를 가지고 연대에서 석사를 했는데 이 종목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도를 연구하는 곳은 원광대, 명지대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광대는 너무 멀었고 그저 용인의 명지대 캠퍼스에서 이 도를 제대로 된 학문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글로 들어갔더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이 군복은 알았지만은 학계는 그렇게까지 연륜줄이 많이 작용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뭐 그 연줄은 나중에 치우고요. 어쨌든 거기서 도를 기준으로 박사학위를 2년 6개월에 땄습니다. 최초의 도전이니까 그래서 제 스스로를 1호 박사라고도 합니다. 기 또는 명상의 1호 박사. 뭐 그 도학에 대해서 이
박사를 주는 교수가 누구냐 하고 묻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그건 여러 가지 에피소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껍데기는 명상으로 1호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명지대학에서 한 10년 정도 교양 과목으로서 이제 명상과 단전호흡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계속 했더랬습니다. 나중에 가천대학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이제 태권도 학과 학생들에게 이제 명상과 단전호흡 강의를 하고요. 수원 밑에 있는 장안대학에서도 이제 태권도 학과들에게 출강을 해서 강의를 했더랬습니다. 뭐 당연히 시간 강사였지만 어쨌든 교수로서 한번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천으로서의 도와 강의로서의 도, 그리고 명상가로서의 직업, 이 세 개를 다 하고 있을 때에 저희 사관학교 동기생 부인이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제 방에 와서 같이 노력을 하면서 한 2달 만에 이게 완치가 된 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요청으로 저는 그냥 산에만 가서 조용히 도만 닦으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 좀 해주고 저런 사람 좀 해줍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도나누리란 이 단체를 갖다가 약 한 15년에 걸쳐가지고 꼬장꼬장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참고로 제가 그동안 책을, 이 도에 관련된 책을 한 7권 정도 냈는데요. 책으로 하는 거는 정말 요즘 사람들은 안 봅니다. 그리고 제가 도에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었지만은 책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영상 도서관이 유튜버라는 사실이 있다는 사실에 기록으로 남기고, 뒤따라오는 후학들이 다른 데 엄청나게 이곳저곳을 헤매지 말자는 의미에서 제가 해오고 배우고 선 지식과 선 체험과 이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공유를 하는 영상 도서관에 남겨놓자 하는 뜻으로서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나이 들어서 유튜브는 왜 하느냐? 남기는 보람을 가지려고. 그리고 빠른 방법을 가르쳐 주면은 빨리 갈 것들을 그렇게 혼자서 이곳저곳 헤매면서 여기는 뭐가 있는 줄 알고 저기는 뭐가 있는 줄 알고 헤매는 후학들에게 눈 덮인 흰 벌판을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자 하는 제 마음에 따라서 하게 된 겁니다. 뭐 누구는 유튜브가 뭐 구독자 많으면 돈 많이 생긴다 어쩐다. 제가 그래서 연금이 될 때까지 군생활을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아주 다행스럽게도 제 집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제가 도만 닦을 수 있도록 자식 교육부터 집안 경제까지 혼자서 다 책임지고 나가는 아주 뛰어난 현모를, 그리고 양처를 만났습니다. 그 마누라 덕택에 제가 지금까지 오로지 도인으로서 주변과 후학들에게 내 체험을 나눈다는 기분으로 지금도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단법인 단체 이름도 도나누리입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제가 했던 걸어왔던 이 길에 후학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계속 저는 여기에 기록을 남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다가 잘 안 되시는 부분 댓글로 남기시면은 반드시 전체를 공유하자는 입장에서 영상으로 기록을 남길 예정입니다. 많은 질문해 주십시오. 저 대부분 다 압니다. 그리고 이 도인의 생활을 끝까지 가도록 만들어준 저희 집사람한테 100번째 강의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남깁니다. 네, 고맙습니다.